안녕하시냐는 인사로 언제나 영상을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안녕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심지어 몸도 안녕하지 못해요. 12월 3일부터 잠을 거의 자지 못해가지고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은요. 사회교사로서의 어떤 책무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와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사회예요. 민주주의, 인권, 헌법을 가르치는 교과목입니다. 저는 저의 직업적 특성 때문에 저의 정치적 성향을 배제합니다. 물론 제가 AI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길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정치적 성향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바는 오랜 역사 동안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헌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합의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과정 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자유라는 가치 그리고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책을 딱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닌데요. 좀 참고한 책을 보여드리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 책은 제가 따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그문트 바우만의 자유라는 책, 이렇게 두 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절판된 책이기는 한데 이 책도 제가 이번에 좀 봤습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자유전쟁이라는 책인데 약간 시일이 지나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책을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 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성향은 배제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저의 개인적 성향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정말 자유를 사랑합니다. 저는 간섭하고 억압하는 것 그리고 통제받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교사가 된 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의 두 번째 성향이요. 전 연약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약한 쪽에 끌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노벨문학상 발표 때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저를 좀 더 끌어당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 성향으로 미루어 보면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가 상당히 양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이 참담한 사태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분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보탤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사회교사로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세 가지 권력으로 나눈 이유는 권력이 하나로 뭉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서 이 삼권 분립을 잠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전시에 가능한 거죠. 전쟁 상황에서 그리고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언제 이렇게 다 권력을 나누고 다 합의를 받고 의결을 하고 이런 순서를 다 지키겠어요. 그럴 때는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아서 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때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상계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엄은 명백하게 위헌인 것이죠. 많은 법학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것을 절대로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사실 계엄 포고령이었습니다. 그걸 읽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입니다. 이거 그냥 헌법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헌법학자의 해석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것. 명확하게 신체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모두 제한된다는 것. 게다가 국민에게 처단한다는 단어를 쓴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맨 밑에 선량한 시민은 걱정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나는 선량한 시민인가? 도대체 누가 선량한 시민인가를 생각했어요. 일단 그 포고령 자체가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죠.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특히 놀란 점은요. 우리의 자유가 이토록 쉽게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 걸까요? 자유는 사실상 모호한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그저 공기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하지만 자유라는 건 처음부터 주어진 건 확실히 아닙니다. 천부 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가지게 된 인권이란 말입니다. 이건 사실 좀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진 인간이란 없었습니다. 자유는 역사적인 개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해왔죠. 자유는 철학이나 정치학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소중하고 연약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를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의 제재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상당히 본능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자유, 내 몸을 내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죠. 여기서 자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흔히 학교에서는 소극적 자유 그리고 적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해받거나 간섭하거나 제재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 수색받지 않을 권리요. 내 몸을 함부로 누군가가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이제 흔하게 소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것만으로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뭐를 향한 자유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표나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자유인데요. 인간이란 어떤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단지 간섭받지 않는 것만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까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면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결코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유란 한정된 자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는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가질 수 없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유가 정의의 문제가 됩니다. 이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희소한 자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부터는 평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유가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전제군주를 생각해보면 이 전제군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죠.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에서 시민혁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부터 이 자유를 나누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형식적 자유, 즉 법적 자유가 보편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된 것인데요. 형식적으로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 자유를 모두가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가지려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려면요. 자원이 그만큼 없어요. 다시 희소성의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유가 확대되었고 실질적 평등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제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수와 진보가 갈라져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념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자유를 단순하게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뭐뭐를 향한 자유 이렇게 나눴는데요. 무언가를 향한 자유, 특히 목적을 향해 가는 자유는 두 가지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학문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한다던가 원하는 생산을 한다던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소비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 부분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빈곤이 해결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시장 주도의 자유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빈곤이라는 것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어요. 나는 좀 더 자유롭고 싶은데 좀 더 다양한 것을 많이 갖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소비자는 빈곤을 느낀다는 거죠. 한나 아렌트는 시장 주도적인 자유에서 빈곤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는 유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소비자는 가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영원히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자유로운 소비자는 어떤 자유를 잊고 있냐면요. 공적 자유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무엇인가를 향한 자유, 즉 목적을 향해 가고자 하는 적극적 자유의 첫 번째는 소비자로서의 자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공적 자유예요.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아렌트는 진정한 삶이란 노동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물론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은 정치적 삶,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관계하고 소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인간의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자유는 고대 그리스인입니다. 모두가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적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나치즘과 같은 이런 전체주의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공적 자유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렌트의 입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진보의 자유 그리고 보수의 자유를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자유라는 걸 얘기할 때 너무나 그때그때 다르게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게 진짜 자유인지 우리가 스스로 좀 정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극적 자유예요. 제가 이번 사태에서 정말 손을 떨었던 이유는 우리의 이 소극적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사실상 헌법에서 이 소극적 자유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 소극적 자유는 완벽하게 합의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충격은 그 소극적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성에서 온 것이고요. 그게 진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지금 자유에 대한 개념은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까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더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다시 소극적 자유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 자유에서 우리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행위로서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시장 주도의 자유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사실 사회학자입니다. 정치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시장 주도의 자유, 이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제게는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법은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우리가 공기처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헌법은 3.1운동과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최소한의 보루인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합의한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 안에서 우리가 함께 판단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헌법이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있고 이것이 최소한의 합의를 거치면서 수정돼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유인 것이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보루는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 이런 거를 넘어서서 형이상학적인 자유, 개인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다양한 생각이 이렇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중요한 것은 헌법과 자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사회교사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전에 올려놓은 영상 이렇게 띄워두도록 할게요. 모쪼록 모든 일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